마취는 말 그대로 사람의 의식이나 통증을 이제 낮춰서 통증이나 고통 이런 거를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시술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면 마취 과연 정말 꼭 필요할까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가 눈꺼풀과 눈 밑 처짐을 교정하는 상하안검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프로포폴 성분의 수면 마취약이 투여되자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마취한 지 3시간이 지났을 때쯤 숨을 쉴 때마다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던 김 씨의 배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프팅 삼촌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좀 진중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면 마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마취는 최근에만 있었던 시술은 아니고요. 수면 마취에 의한 부작용 또는 사건 사고로 인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는 그런 일이 사실은 1년에 몇 건 정도씩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창원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가슴 성형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숨졌고, 광주에선 수면 마취로 코 성형 수술을 받던 환자가 뇌사에 빠진 뒤 사망했습니다. 수면 마취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아무래도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같은 내시경을 하는 병원에서 아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제 성형외과에서 하는 간단한 수술들, 피부과 영역에서도 울세라, 써마지, 리쥬란 이런 시술들이 아무래도 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신 마취가 도입이 됨으로써 통증 조절 없이는 할 수 없는 수술들이 마취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수술에 의한 환자들의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비약적으로 이제 증가되고 발전된 게 불과 한 100년 사이 가장 얕은 수준의 간단한 마취부터 이제 중등도의 마취, 여기가 수면 마취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호흡마저 없어지는 전신 마취,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팔이 찢어져서 꼬매게 된다거나 할 때는 간단하게 국소 마취제로 주사를 하고 그 부위만 마취라고 봉합을 하게 되는데, 전신적인 작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물론 국소 마취제에 의한 알러지라든지 이상 신호는 극히 드물게 생길 수 있겠지만,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드물 거예요. 심장 수술, 복부 수술, 뇌 수술, 이런 큰 수술을 할 때 우리 전신 마취 하잖아요. 전신 마취를 할 때는 환자를 일단 깊게 재우고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까지 마비를 시켜서 아예 호흡까지 없애버려요. 그러면 자발호흡이 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때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인공호흡기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수술하는 중간에 환자가 앞 통증에서 몸을 움직인다거나 배에 힘이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수술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국소 마취와 전신 마취 사이 그 어딘가에 있는 이 수면 마취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잠자는 정도의 진정을 유발을 해서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인데, 의식의 진정의 깊이가 조금 얕게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거든요.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수면 마취제로 쓰이는 약이 그 유명한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왜냐면 일단 작용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주사를 끊었을 때 회복되는 시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환자가 빨리 잠이 들고 빨리 깨어나는 약입니다.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 약을 그 환자의 전신 상태나 몸무게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좀 과량이 투여가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 산소나 호흡 그리고 혈압 이런 것들이 확 떨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고요. 이 호흡이 멈췄을 때 얘를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기량제가 딱히 존재하지가 않고 시간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약입니다. 프로포폴이 아무래도 이제 주무실 때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성분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새 남용 중독 문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 깨놓고 말씀드려서 수면 마취를 좋아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제 경험상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마취통증의학과라고 하는 과가 또 따로 있어요. 마취과 선생님들이 주로 수면이나 마취, 통증 조절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같이 해주는 경우가 많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마취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개인 병원에서는 본인이 해야 되는 내시경이든 수술이든 시술을 하면서 동시에 수면 마취하는 환자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수면 마취 사고는 시술을 할 때보다는 시술을 하고 난 마지막 단계거나 회복 단계에서 많이 생깁니다. 환자분은 기도가 막힌다거나 호흡이 떨어지면서 무호흡 상태 또는 심정지, 호흡정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의료진이 얼마나 숙달이 된 팀을 유지하는가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환자역을 했었고 응급환자를 다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응급 기도 관리나 뭐 인공호흡기, 수면 마취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어떤 약을 썼을 때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또 응급 상황에서 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할 거에 대한 대비가 있긴 하지만 제가 뭐 기도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간호사나 직원들이 뭐 다른 부분을 또 서포트를 해준다거나 모니터링을 해줘야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가 되는데 사실 개인 병원에서는 그렇게 다른 의료진들까지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해서 수준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뭐 중환자실이나 내과 쪽에서 일하시던 선생님들이 이제 근무를 해 주셔서 그래도 같이 교육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좀 조절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동의서를 꼭 작성을 잘 해야 돼요. 환자분들도 아마 병원에서 수면 마취 같은 거 할 때 동의서 작성을 할 텐데 꼭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 질문하시고 또는 내가 예전에 딴 병원에서 이런 시술을 했는데 그때 이런 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면 미리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주름 잡으러 올 리프팅 상점